새벽 5시 30분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 2층 작은 원룸. 김하늘은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위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명문대 외국어학과 석사학위증. 하지만 오늘도 그녀가 가방에 넣을 건 학위증이 아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운 어머니가 가늘게 신음했습니다.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어머니는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하늘은 어머니의 이불을 덮어드리고 냉장고 문 메모를 확인했습니다. 아침약 8시, 점심약 12시. 동생이 챙겨줄 겁니다. 낡은 운동화 끈을 묶으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구독자 여러분께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지하철 안. 출근길 사람들 사이에서 하늘은 스마트폰으로 독일어 뉴스를 읽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회사원이 화면을 흘끗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왜 외국어 기사를 읽고 있을까? 하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시선이었으니까요. 오전 7시 강남 한복판 100억대 저택 앞. 경비원이 무심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 요양보호사님. 들어가세요. 하늘은 정원을 가로질러 후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에선 가정부들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기분 오늘 안 좋으세요. 조심하세요.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침실. 80대 중반의 백동철 회장이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아는 재벌 그룹의 창업주.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김하늘입니다. 백 회장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누구? 치매 초기 증상. 어제까지 대화하던 사람도 오늘 아침엔 낯선 사람이 됩니다. 하늘은 당황하지 않고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저 하늘이에요. 작년부터 회장님 곁에 있잖아요. 오늘 아침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침? 싫어. 안 먹어. 배고프지도 않은데 왜 자꾸 먹으라고 해? 하늘은 침대 옆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백 회장이 공장 앞에서 웃고 있는 흑백 사진. 회장님, 이 사진 속 공장이 인천에 있던 첫 번째 공장이시죠? 직원 20명으로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백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20명. 겨울엔 난방도 안 됐지. 그때 아침마다 김밥 싸오셔서 직원들이랑 나눠 드셨다고 하셨잖아요. 지금도 김밥 좋아하시잖아요. 백 회장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밥. 그래, 김밥. 그럼 오늘 아침은 김밥 어때요? 참치김밥이요. 백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그녀의 일이었습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사람의 마음을 다시 찾아주는 일. 점심시간. 백 회장이 낮잠을 주무시는 동안 하늘은 작은 휴게실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가방에서 두툼한 책을 꺼냈습니다. 국제통상법 개론. 대학원 때 쓰던 교재. 페이지를 넘기다 밑줄 그어진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어는 문화를 이해하는 창이다. 하늘은 펜을 집어 여백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는 열쇠다. 오후 3시
현관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품 슈트를 입은 40대 여성이 하이힐 소리를 울리며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백 회장의 장녀 이지우 상무. 이지우는 하늘을 스쳐 지나가며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조용히 뒤를 따라갔습니다. 침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백 회장이 화들짝 놀라 깼습니다. 아버지, 깨셨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지우야. 백 회장이 가늘게 웃었습니다. 딸의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이지우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 달 해외 계약건 결제 좀 받으러 왔어요. 그때 백 회장이 갑자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안 돼. 그건 안 돼. 예. 아버지, 이건 중요한 건데. 싫어. 나 모르는 일이야. 백 회장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치매 증상이 도진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돌발 행동을 보이곤 했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이지우가 당황했습니다. 나가, 다 나가. 백 회장이 침대 옆 물컵을 집어던졌습니다. 물이 카펫에 쏟아졌습니다. 그때 하늘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낮고 차분한 목소리. 백 회장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무도 회장님을 괴롭히지 않아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백 회장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하늘? 네, 저예요. 심호흡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늘이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백 회장도 따라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방 안에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괜찮으세요? 백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또...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늘이 바닥에 쏟아진 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우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은 잘하시네요.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양보호사님, 아버지 방에 왜 이런 게 있죠? 이지우가 침대 옆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하늘의 가방. 지퍼가 열려 있었고 안에서 책이 보였습니다. 실례지만 가방 좀 볼게요. 이지우는 허락도 받지 않고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책을 꺼냈습니다.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로 도이치 피어 포어트게슈리텐의 츠바이 중동 비즈니스 문화의 이해. 이지우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죠? 요양보호사가 왜 이런 책을 읽어요? 제 개인 공부 자료입니다. 하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개인 공부? 이지우가 비웃었습니다. 설마 아버지 재산에 관심이라도 있으신 건 아니겠죠? 요양보호사 주제에 경영 공부를 하시다니. 상무님. 하늘이 침착하게 이지우를 마주봤습니다. 저는 제 일을 할 뿐입니다. 회장님을 돌보는 일이요. 그래요? 그럼 분수는 지켜야죠. 여기 있는 동안 딴 생각 말고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주제 파악 정도는 하셔야죠. 이지우는 책들을 가방에 거칠게 집어넣고 하늘에게 던지듯 건넸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하늘은 가방을 집어들고 바닥을 다 닦았습니다. 백 회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하늘아. 괜찮아요, 회장님. 하늘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씁쓸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녁 6시 퇴근길 지하철.
하늘은 가방 속 책들을 꺼내 정리했습니다. 표지가 조금 구겨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펴면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주제 파악이라.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화려한 빌딩들 사이로 하늘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비춰봤습니다.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가면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학원비를 보내달라고 문자를 보냈을 겁니다. 하늘은 책을 가방에 다시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밤 10시. 집에 돌아온 하늘은 어머니께 저녁을 드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해외 구인 사이트가 떠 있었습니다. UN 한국어 마이너스 독일어 통역 계약직 모집, 중동 지역 문화 전문 컨설턴트 채용. 하늘은 마우스를 그 위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클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탭을 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근무 일정표. 내일도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늘은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언젠가는. 창밖으로 달빛이 흘러들어왔습니다. 하늘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눈빛엔 포기하지 않은 무언가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하늘. 명문대 석사 출신이지만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여자. 화려한 저택의 휠체어를 밀며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여자. 하지만 그녀의 가방 안에는 여전히 꿈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주제 파악 못하는 요양보호사로 볼지 모릅니다. 하지만 곧, 아주 곧, 그녀는 증명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던 손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그날이 올 때까지 하늘은 오늘도 휠체어를 밉니다. 묵묵히 당당하게. 월요일 아침, 백 회장의 저택 응접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임원들이 테이블 양쪽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가 독일 의료기기 업체 마이어 메디컬과의 합작계약 최종 협상 주간이었습니다. 그룹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계약. 이지우 상무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계약은 우리 그룹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독일 측은 까다롭기로 유명하니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테이블 끝에 백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그 뒤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림자처럼. 회장님께서도 참석하시겠다고 하셨으니 목요일 본 협상 때 실수 없도록. 임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무님, 전담 통역사는 확보하셨습니까? 당연하죠. 독일어 전문 통역사 섭외했어요. 경력 15년. 걱정 마세요. 이지우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목요일 오전, 서울 시내 특급 호텔 컨퍼런스룸. 독일 측 대표단 5명이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책임자는 60대 중반의 하인츠 슈미트 이사. 엄격한 인상, 날카로운 눈빛. 독일 비즈니스계에서 완벽주의자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한국 측이 입장했습니다. 이지우 상무를 선두로 임원들이 들어왔고 백 회장의 휠체어를 하늘이 밀며 마지막에 입장했습니다. 독일 측이 일어나 악수를 나눴습니다. 회의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그때 이지우의 비서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이지우의 귓가에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순간 이지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교통사고? 예, 통역사님이 오는 길에 접촉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컨퍼런스룸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슈미트 이사가 독일어로 동료에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불쾌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이지우가 급히 말했습니다. 슈미트 이사님,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다른 통역사를 급히. 슈미트 이사가 영어로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통역사? 언제요? 우리는 오후에 프랑크푸르트행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그게 이지우 상무님. 슈미트 이사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달 프레젠테이션도 준비가 부족했고 오늘은 통역사도 없이 회의를 여신 거군요. 죄송합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은 비즈니스에서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슈미트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료들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집었습니다. 우리는 진지한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인 것 같군요. 이사님, 잠깐만요. 이지우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천억 원대 계약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독일 측은 이미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엔트슐디겐지 비테 헤어 슈미트, 낮고 명료한 독일어가 컨퍼런스룸에 울렸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백 회장의 휠체어 뒤에 서 있던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S22 미어 비어클리히 라이트 피어 디제 운한 네물리히카이트. 정중한 경어체. 이런 불편을 끼쳐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완벽한 발음, 자연스러운 억양. 슈미트 이사가 멈춰 섰습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누구? 당신은 누구요? 하늘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창한 독일어로. 제 이름은 김하늘입니다. 백 회장님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이지우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하늘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백 회장이 손을 들어 이지우를 제지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백 회장의 눈빛이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늘은 슈미트 이사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사님, 오늘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마련하기까지 우리 팀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슈미트 이사가 다가왔습니다. 당신 독일어를 어디서 배웠소?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2년간 교환학생으로 지냈습니다. 독일어 문학을 전공했고요. 슈미트 이사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훔볼트, 괜찮은 학교군요. 그런데 당신은 통역사요? 아니요. 하지만 오늘 회의를 진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슈미트 이사가 동료들을 돌아봤습니다. 잠시 독일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늘에게 말했습니다. 좋소. 하지만 먼저 당신의 실력을 확인하고 싶소. 이 문서를 읽고 통역해 보시오. 슈미트 이사가 두툼한 독일어 계약서를 건넸습니다. 전문 용어가 가득한 법률 문서였습니다. 15년 경력 통역사도 어려워할 만한 내용. 하늘이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10초, 20초, 컨퍼런스룸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5조 기술이전 조항입니다. 양 당사자는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핵심 기술에 대한 상호 이전 절차를 개시하며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의 공동 소유 방식에 합의한다. 단 제3자에 대한 기술 공개는 쌍방의 서면 동의를 필요로 한다. 완벽한 번역이었습니다. 수만 번 고르지 않고 유창하게 통역했습니다. 법률 용어도 기술 용어도 정확했습니다. 슈미트 이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훌륭하군요. 계속하시오. 하늘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제7조 분쟁 해결 조항입니다. 이지우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백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하늘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가에 촉촉함이 맺혔습니다. 오후 2시 회의는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하늘은 3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통역했습니다. 기술적인 내용부터 법률 용어, 재무 조건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중간중간 슈미트 이사가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지만 하늘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단순히 언어만 통역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양측의 문화적 차이를 메우고 오해를 바로잡았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슈미트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하늘 씨, 당신 덕분에 오늘 좋은 회의였습니다. 당신 같은 인재가 있다는 걸 이지우 상무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하늘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슈미트 이사가 이지우를 돌아봤습니다. 상무님, 다음 주 계약서 검토 회의 때도 김하늘 씨가 통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지우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러죠. 당연히. 독일 측이 떠난 후 컨퍼런스룸엔 한국 측 인원만 남았습니다. 이지우가 하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늘 씨. 네, 상무님. 당신.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독일어 할 줄 안다고. 하늘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물어보지 않으셨잖아요. 뭐? 상무님은 제가 요양보호사라는 것만 보셨으니까요. 제가 무슨 공부를 했는지, 무슨 능력이 있는지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으셨죠. 이지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그때 백 회장이 휠체어를 움직였습니다. 하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늘. 네, 회장님. 고맙다. 백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오늘 큰일 날 뻔했구나. 하늘이 무릎을 굽혀 백 회장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백 회장이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잘못 봤어. 널 그저 간병인으로만 봤지. 하지만 넌. 백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야. 그날 저녁, 하늘은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 백동철 회장. 하늘 씨, 내일 오전 회의 참석 바랍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백동철. 하늘은 문자를 읽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번엔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백 회장의 집무실, 하늘 씨를 글로벌 전략팀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백 회장의 선언에 이지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 갑작스럽지 않아. 하늘 씨는 충분한 자격이 있어. 어제 그걸 증명했잖아. 하지만 회사 경력도 없고 경영 경험도. 경험? 백 회장이 이지우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넌 15년 경력 통역사를 섭외했지만 위기 상황에 대비하지 못했어. 하늘 씨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고 이지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백 회장이 하늘을 돌아봤습니다. 하늘 씨, 받아주겠어요? 하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휠체어를 밀던 손이 컨퍼런스룸 테이블을 잡았습니다. 침묵 속에 숨죽이던 목소리가 독일어로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김하늘. 세상이 그녀를 주제 파악 못하는 요양보호사로 봤을 때 그녀는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올 기회를 위해.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하늘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휠체어 뒤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침묵을 깨고 편견을 부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백 회장의 저택이 아닌 그룹 본사 30층. 하늘은 처음으로 정문을 통해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로비에서 사원증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전략팀 김하늘 팀장.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휠체어를 밀던 사람이 이제 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글로벌 전략팀이 있는 층. 문을 열고 들어서자 15명 정도의 팀원들이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환영하는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늘입니다. 하늘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몇몇이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을 뿐 대부분은 다시 모니터를 향했습니다. 하늘의 자리는 팀장실이 아닌 팀원들 사이의 빈 책상이었습니다. 이지우 상무의 배려였습니다. 아니, 견제였습니다. 짐을 풀고 앉자 옆자리 남자 대리가 인사도 없이 말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팀은 다들 해외 MBA 출신이거나 대기업 경력 10년 이상이에요. 팀장님은 요양보호사 출신이시라고 들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대리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적응 좀 힘드실 거예요. 여긴 실력으로 말하는 곳이거든요. 점심시간, 구내식당. 하늘이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따로 무리지어 앉아 수군거렸습니다. 목소리가 일부러 크게 들렸습니다. 회장님이 또 치매 증상 때문에 이상한 결정 내리신 거 아니야? 낙하산도 유분수지. 요양보호사를 팀장으로 앉히다니. 독일어 좀 한다고 팀장이 될 수 있나? 우리가 뭐 호구야? 하늘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숟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요일 오후 이지우 상무가 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마이어사 계약 최종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세요. 김 팀장, 이건 당신 책임이에요. 알겠습니다. 하늘이 자료를 검토하려는데
핵심 계약서 파일이 서버에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여기 있어야 하는데. 옆자리 대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계약서 원본 파일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는데요. 팀장님이 찾으셔야죠. 냉랭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늘은 밤늦게까지 남아 서버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핵심 기밀 문서 3건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처럼. 목요일 아침 비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지우 상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 팀장, 기밀 서류가 유출됐습니다. 어젯밤 당신이 마지막으로 서버에 접속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네, 자료를 찾으려고 아니면 빼돌리려고. 하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보안팀 조사 결과 어젯밤 외부 IP로 서류가 전송된 흔적이 있습니다. 당신 계정으로요.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증거가 있어요. 이지우가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로그 기록이 선명했습니다. 하늘의 계정으로 오후 11시 47분 기밀 파일 3건이 외부로 전송됐다는 기록. 이건 누군가 조작한 겁니다. 조작? 이지우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증거를 조작했다고요? 김 팀장, 당신이 우리 회사에 온 지 얼마나 됐죠? 일주일? 그런데 벌써 산업 스파이 짓을 하다니. 저는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안임원들은 모두 의심의 눈초리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근 정지입니다. 집에 가 계세요. 하늘은 멍하니 회사를 나왔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함정을 판 겁니다. 그리고 하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요양보호사로 돌아가야 하나? 아니, 이제 요양보호사 자리도 없을 겁니다. 산업 스파이로 낙인 찍힌 사람을 누가 고용하겠습니까? 그때 문득 백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치매 증상으로 혼란스러워하던 회장님. 하지만 하늘이 옆에 있으면 안정을 찾던 그 모습, 그리고 하늘이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배운 것들, 사람을 관찰하는 법, 작은 습관과 패턴을 읽는 법,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법. 하늘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이틀간 하늘은 과거 회의 기록을 전부 검토했습니다. CCTV 화면을 분석했습니다. 팀원들의 행동 패턴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이지우 상무가 회의 중 보이는 특이한 습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오른손으로 목을 만지는 버릇. 그리고 회의 후 반드시 개인 사무실로 돌아가 10분간 문을 잠그는 패턴. 하늘은 요양보호사 시절 백 회장의 약 복용 시간과 증상을 기록하며 익힌 관찰력을 발휘했습니다. 환자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눈. 그게 지금 무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지우 상무는 매일 오후 3시에 두통약을 먹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을 만지고 중요한 순간엔 반드시 사무실로 돌아가. 그리고 중요한 서류는 절대 서버에만 두지 않아. 반드시 백업을 개인 금고에 보관하지.
하늘은 과거 CCTV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기밀 서류가 사라진 날, 이지우 상무가 사무실에 들어간 시각과 나온 시각을 체크했습니다. 오후 11시 32분 입장, 11시 55분 퇴장, 정확히 23분.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상무님이 서류를 숨긴 거야. 토요일 오전, 하늘은 회사로 향했습니다. 주말이라 사람이 없었습니다. 보안 카드로 출입했습니다. 아직 정지되지 않은 카드였습니다. 28층, 이지우 상무의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요양보호사 시절 배운 또 다른 기술이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을 때 여는 법. 비상 상황에 대비한 기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 안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하늘은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랍, 문구류. 두 번째 서랍, 개인 서류. 세 번째 서랍, 잠금 장치가 있었습니다. 하늘은 서랍 뒷면을 살폈습니다. 손을 넣어 더듬었습니다. 작은 틈새에 뭔가 붙어 있었습니다. USB,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찾았다. USB를 빼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기밀 계약서 3건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파일을 복사하고 USB를 원래 자리에 다시 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게 월요일 오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백 회장도 참석했습니다. 이지우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김하늘 팀장의 산업 스파이 혐의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겠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하늘을 돌아봤습니다. 이지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늘이 노트북을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제가 무죄를 증명하겠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기밀 서류가 사라진 날, 이지우 상무가 사무실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23분 후 나오는 모습. 이게 뭐죠? 이지우가 당황했습니다. 하늘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상무님, 제 계정으로 서류가 유출됐다는 기록은 조작된 겁니다. 진짜 서류는 상무님 사무실에 있었어요. 무슨 헛소리. USB 확인해 보시겠어요? 상무님 책상 3번째 서랍 뒷면에 테이프로 붙어 있는 거요. 이사회실이 술렁였습니다. 백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우야, 그게 사실이냐? 이지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보안팀 지금 당장 확인해봐. 30분 후 보안팀장이 USB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서류가 여기 다 있습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백 회장이 이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실망한 눈빛이었습니다. 왜 그랬니? 저는 그냥 김하늘이 너무 빨리 올라오는 게 시기심 때문에. 이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회사를 위험에 빠뜨렸어? 백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나. 당분간 쉬어. 아버지, 나가. 이지우가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화려한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이번엔 힘없는 소리였습니다. 백 회장이 하늘을 돌아봤습니다. 하늘. 네, 회장님. 어떻게 알아냈지? 하늘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환자를 관찰하는 법을 배웁니다. 작은 습관, 반복되는 패턴, 감춰진 감정까지 사람을 이해하는 거죠. 그 기술이 이번에도 통했습니다. 백 회장의 눈가에 촉촉함이 맺혔습니다.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날 오후 하늘은 팀원들 앞에 섰습니다. 다들 미안했어요. 의심받아서요.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죠? 팀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처음 하늘을 무시했던 대리였습니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편견을 가졌어요. 요양보호사 출신이라고 무시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도 죄송합니다. 하늘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이제 제대로 일해봅시다. 함께요. 퇴근길. 하늘은 지하철 안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발신자 백동철 회장. 하늘씨, 다음 주 사우디아라비아 출장 함께 가줄 수 있나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마이너스 백동철. 하늘은 문자를 읽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군.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던 사람이 진실을 받습니다. 요양보호사로 환자를 돌보며 배운 관찰력이 기밀 서류를 숨긴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던 그 눈이 진실을 꿰뚫었습니다. 김하늘. 휠체어를 밀던 손으로 이제 회의실 테이블을 잡았습니다. 그림자 같던 존재가 이제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여정은 이제 더 큰 무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로.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뜨거운 태양 아래 백색 빌딩이 늘어선 거리. 하늘은 백 회장의 휠체어를 밀며 특급 호텔 로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번 출장의 목적은 중동 국부펀드와의 10억 달러 규모 투자 계약. 그룹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지우 상무는 이번 출장에 불참했습니다. 백 회장의 명령으로 무기한 휴직 중이었습니다. 대신 부사장이 수석 대표로 왔습니다. 김 팀장, 이번 협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실수 없도록. 알겠습니다. 하늘의 역할은 통역과 백 회장 수행.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통역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리야드 시내 고급 오피스 빌딩. 협상장에 도착했습니다. 상대는 사우디 국부펀드 관계자들과 왕족 출신 수장 압둘라지즈 왕자였습니다. 70대 후반 위험 있는 노신사. 한국 측이 입장했습니다. 부사장이 먼저 악수를 청했습니다. Your Highness, Thank you for meeting us. 압둘라지즈 왕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예의는 갖췄지만 마음을 열지 않은 얼굴.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부사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룹은 중동 시장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하늘이 영어 마이너스 아랍어로 통역했습니다. 압둘라지즈 왕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거의 끝나갈 무렵 부사장이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태블릿을 넘기다가 실수로 다른 프로젝트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프로젝트. 화면에 히브리어 간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압둘라지즈 왕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보좌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복잡한 관계, 문화적 금기를 건드린 순간이었습니다. 부사장이 당황했습니다. 오, I'm sorry. This is the wrong slide.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왕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압둘라지즈 왕자가 아랍어로 뭐라고 말했습니다. 보좌관이 영어로 통역했습니다. The prince says this meeting is over. Your Highness, please. 부사장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왕자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0억 달러 계약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 부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하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요 하이너스. 유창한 아랍어였습니다. 압둘라지즈 왕자가 멈춰섰습니다. 하늘이 계속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저희의 신뢰를 용서해 주십시오. 문화적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왕자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압둘라지즈 왕자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제 이름은 김하늘입니다. 백 회장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하늘이 백 회장의 휠체어를 가리켰습니다. 백 회장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압둘라지즈 왕자가 백 회장을 보더니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백 회장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85세이십니다. 왕자가 천천히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도 79이요. 늙는다는 건 외로운 일이지. 하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왕자님, 혹시 요즘 무릎이 불편하신가요? 왕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앉으실 때 왼쪽 다리를 먼저 구부리시더군요.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압둘라지즈 왕자가 감탄했습니다. 정확하오. 관절염이 있소. 당신은 의사요? 아니요. 저는 요양보호사로 일했습니다. 백 회장님을 돌보면서 노인분들의 작은 신호를 읽는 법을 배웠어요. 하늘이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제가 배운 건데요. 한국에는 관절염에 좋은 민간요법이 있습니다. 생강차와 함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통증이 완화될 수 있어요. 왕자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은 간병인이었소? 네, 백 회장님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사 일도 돕고 있고요. 왕자가 백 회장을 돌아봤습니다. 백 회장, 당신은 좋은 사람을 곁에 두셨소? 백 회장이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인생의 축복이죠. 압둘라지즈 왕자가 보좌관에게 아랍어로 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게 말했습니다. 김하늘 씨,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소. 하지만 내일 다시 만납시다. 이번엔 비즈니스가 아닌 차 한잔 나누며 이야기합시다. 하늘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자님. 다음 날 오후 왕자의 개인 저택, 전통 아랍 양식의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야자수가 늘어선 길, 분수가 흐르는 정원. 하늘과 백 회장만 초대받았습니다. 부사장과 다른 임원들은 호텔에서 대기했습니다. 정원 한가운데 천막 아래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압둘라지즈 왕자가 직접 차를 따랐습니다. 이건 우리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차요. 맛보시오. 하늘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향이 정말 좋네요. 카다몬과 사프란 향이 느껴집니다. 왕자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당신은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이요. 어제 그 사람들과는 다르오. 하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배웠습니다. 진짜 소통은 언어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압둘라지즈 왕자가 백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백 회장, 당신 회사는 큰 숫자와 계약서로 저를 설득하려 했소. 하지만 당신 옆에 있는 이 젊은이가 진짜 가치를 보여줬소. 백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때론 가장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왕자가 하늘에게 물었습니다. 김하늘 씨, 당신은 왜 간병인이 되었소? 분명 다른 길도 있었을 텐데. 하늘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아프셨습니다. 누군가는 돌봐야 했고 그게 저였습니다. 처음엔 어쩔 수 없이 시작했지만 나중엔 깨달았어요. 누군가를 돌본다는 건 가장 고귀한 일이라는 걸요. 압둘라지즈 왕자의 눈가에 촉촉함이 맺혔습니다. 내 아내도 오래 아팠소.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 나는 그때 깨달았소. 곁에 있어주는 것보다 큰 사랑은 없다는 걸. 세 사람은 침묵 속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바람이 정원의 야자수를 흔들었습니다. 분수 소리가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해질녘, 왕자가 말했습니다. 백 회장, 내일 계약서를 검토하겠소.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소. 말씀하십시오. 김하늘 씨가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어야 하오.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소. 백 회장이 하늘을 돌아봤습니다. 하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왕자님, 당신은 숫자가 아닌 사람을 봅니다. 문화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대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 프로젝트를 이끈다면 나는 기꺼이 투자하겠소. 백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자가 하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하늘 씨, 당신은 사막에 기적을 가져왔소. 비즈니스가 아닌 진심으로. 하늘이 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이 만났습니다. 세대를 넘어, 문화를 넘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본사 계약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하늘이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서명식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하늘 상무님, 요양보호사에서 임원까지 비결이 뭡니까? 하늘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할 때 배운 게 있어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법이요. 그게 전부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백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자랑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부사장이 하늘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상무님, 제가 미안합니다. 어제 실수로 모든 걸 망칠 뻔했는데. 아니에요.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수습하느냐죠. 그날 밤, 하늘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 봤지. 우리 딸 나오더라.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하늘아.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하늘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 덕분이에요. 뭐가? 엄마를 돌보면서 배운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는 법, 마음을 읽는 법, 진심으로 대하는 법. 그게 제 무기가 됐어요. 어머니가 하늘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사막 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즈니스 협상장에서 계약서와 숫자가 아닌 진심과 배려가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배운 따뜻한 시선이 차가운 사막의 왕자를 녹였습니다. 김하늘. 휠체어를 밀던 손이 이제 10억 달러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환자의 무릎 통증을 알아챘던 눈이 왕자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하늘은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마지막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처럼 꿈을 포기했던 이들을 위한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서울 그룹 본사 대강당. 오늘은 백동철 회장의 은퇴식이었습니다. 80대 중반 50년 넘게 그룹을 이끌어온 거인이 무대에서 내려오는 날 1000명이 넘는 임직원과 언론이 모였습니다. 무대 위 백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백 회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여전히 위험이 있었지만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50년 전 직원 20명과 시작했습니다. 겨울엔 난방도 없는 공장에서. 하지만 우리는 꿈이 있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 객석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백 회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 건강, 그리고 백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사람을 직함으로 봤습니다. 임원, 팀장, 사원, 그리고 간병인. 백 회장이 객석 첫 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제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직함이 아닌 진짜 사람을 보게 해줬습니다. 백 회장이 손짓했습니다. 김하늘 상무, 이리 나와주시겠어요? 하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늘이 천천히 일어나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백 회장이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줬습니다. 제가 누군지 잊어버렸을 때 제 기억을 되살려줬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묵묵히 제 곁을 지켰습니다. 백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인재인지, 얼마나 큰 꿈을 품고 있었는지. 객석에서 누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하늘 상무는 제게 가르쳐줬습니다. 진짜 능력은 화려한 이력서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 있다고.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손이 때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백 회장이 하늘을 돌아봤습니다. 하늘 씨,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외로운 노인으로 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하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오늘 저는 한 가지 발표를 하려 합니다. 백 회장이 객석을 향했습니다. 김하늘 상무주도로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꿈을 포기하고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스크린에 프로그램 소개가 떴습니다.
교육 지원, 채용 연계, 멘토링. 하늘씨처럼 어쩔 수 없이 꿈을 접었던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룹의 모든 계열사가 참여합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점점 커졌습니다. 기립박수로 이어졌습니다. 하늘은 무대 위에 서서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퇴식이 끝난 후 대기실, 이지우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6개월 만이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늘씨, 하늘이 돌아봤습니다. 상무님, 아니, 이제 상무 아니에요. 그냥 이지우예요. 이지우가 하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상무. 아니, 들어주세요. 이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요양보호사, 간병인, 그저 직함으로만 봤어요. 이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편협했는지 6개월 동안 매일 생각했어요. 당신이 아버지를 어떻게 돌봤는지, 어떤 마음으로 휠체어를 밀었는지. 하늘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로 아버지를 돌본 건 당신이었어요. 저는 그저 회사와 직함만 생각했어요. 이지우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하늘이 이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무님, 고개 드세요. 이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사실 용서할 것도 없었어요. 상무님은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이 얼마나 차갑고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하늘씨. 그리고 상무님도 이제 알잖아요. 사람은 직함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한다는 걸. 이지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녁, 백 회장의 저택. 하늘은 마지막으로 백 회장의 저택을 찾았습니다. 이제 백 회장은 전문 요양시설로 옮길 예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준비 다 되셨어요? 백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 이리 와봐. 하늘이 백 회장 옆에 섰습니다. 저 정원 보이지? 50년 전에 직접 나무를 심었어. 그때는 이렇게 클 줄 몰랐지. 정말 크네요. 사람도 그래. 처음엔 작은 씨앗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나무가 돼. 하늘, 넌 이제 큰 나무가 됐어. 백 회장이 하늘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 내 뿌리가 어디인지. 넌 휠체어를 밀며 사람의 마음을 배웠어. 그게 내 진짜 힘이야. 잊지 않을게요, 회장님. 그리고 하늘. 백 회장이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내가 없었다면 나는 그저 외로운 부자로 늙었을 거야. 하지만 넌 내게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줬어.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회장님이 저를 믿어주셔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재기 지원 프로그램 발대식. 100명의 청년이 모였습니다. 모두 돌봄 노동자 출신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간병인, 가사도우미.
꿈을 접고 가족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 하늘이 무대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늘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3년 전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명문대 석사 학위가 있었지만 어머니가 쓰러지자 요양보호사가 됐습니다. 꿈을 포기했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다시는 꿈을 꿀 수 없겠구나. 하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배운 것들이 제 가장 큰 무기가 됐습니다. 사람을 관찰하는 눈, 마음을 읽는 능력, 진심으로 대하는 자세. 그게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여러분, 돌봄 노동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어떤 MBA보다, 어떤 자격증보다 귀한 자산입니다. 하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겁니다. 교육, 채용, 멘토링.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여러분이 쌓아온 경험, 그 따뜻한 마음, 그게 세상을 바꿀 겁니다. 하늘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꿈은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깨울 시간입니다. 청중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발대식이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하늘에게 다가왔습니다. 상무님,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할머니를 돌봤어요. 대학도 못 갔어요. 이제 30인데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늘이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증명했잖아요. 하지만 저는 상무님처럼 석사도 없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할머니를 돌보며 배운 거예요. 인내심, 책임감, 따뜻한 마음. 그게 진짜 스펙이에요.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이 여성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재활 치료 덕분에 이제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엄마, 오늘 발대식 잘 끝났어. 그래, 다행이다. 어머니가 일어나 하늘에게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스스로. 하늘아. 응, 엄마. 고마워.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하늘이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엄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는걸요. 너 힘들었지? 아니에요. 행복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그룹 창립 60주년 기념식. 하늘은 이제 부사장이 됐습니다. 재기 지원 프로그램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100명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은 이제 1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백 회장이 요양시설에서 나와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휠체어를 미는 사람은 하늘이었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어요? 그래. 가자.
하늘이 휠체어를 밀고 무대로 향했습니다. 대강당 입구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회장님, 왜? 1년 전 제가 처음 회장님을 뵀을 때 기억하세요? 백 회장이 웃었습니다. 기억하지. 넌 그때 요양복을 입고 있었어. 네. 그리고 회장님은 저를 보지 않으셨죠. 미안하다. 그때 난 아니에요. 하늘이 백 회장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때가 좋았어요. 휠체어를 밀며 회장님과 함께한 시간. 백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시간이 저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보는 법, 마음을 읽는 법, 진심으로 대하는 법. 그게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하늘. 그래서 회장님, 오늘도 제가 휠체어를 밀게요. 자랑스럽게요. 하늘이 일어나 휠체어 뒤로 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1000명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하늘은 당당하게 휠체어를 밀며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무도 하늘을 그저 간병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휠체어를 밀던 손이 세상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 자신의 뿌리를, 자신의 시작을 무대 중앙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이 백 회장 옆에 섰습니다. 백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김하늘 부사장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 사람은 제게 가르쳐 줬습니다. 진짜 능력은 화려한 이력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 있다고.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던 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백 회장이 하늘을 돌아봤습니다. 하늘, 한마디 해줄래? 하늘이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1000명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3년 전 요양보호사였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밥을 먹이고 약을 챙겼습니다. 하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주제 파악을 하라고, 분수를 지키라고.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병든 몸을 닦으며 잊어가는 기억을 되살리며 사람의 진짜 가치는 직함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하늘이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직함이 아닌 진짜 사람으로. 간병인, 청소부, 경비원. 그들도 꿈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빛나는 재능이 있습니다. 하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한계를 정합니다. 내 주제는 이거야. 내 분수는 여기까지야.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한 손이 세상을 가장 높이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을. 객석이 폭발했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함성이 울렸습니다. 하늘은 무대 위에 서서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뒤를 돌아 백 회장의 휠체어를 잡았습니다. 회장님 가실까요? 그래, 가자. 하늘이 휠체어를 밀며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박수가 계속됐습니다. 5년 후 김하늘은 그룹의 최연소 CEO가 됐습니다. 재기 지원 프로그램은 전국으로 확대됐고 수천 명의 청년이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백 회장은 90세를 맞아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요양시설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지우는 작은 사회복지 단체를 만들어 돌봄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오만함을 씻어내며 조용히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해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하늘은 백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가실까요? 그래, 가자. 하늘이 휠체어를 밀며 정원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하늘. 네, 회장님. 행복하니? 하늘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다. 그게 제일 중요해. 두 사람은 벚꽃 아래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휠체어를 미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한 여정. 휠체어를 밀던 손이 세상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녀의 시작이었고 그녀의 자랑이었으니까요. 병든 몸을 닦아주던 손이 세상을 닦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김하늘의 이야기. 그녀는 증명했습니다. 진짜 능력은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